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동기유발이죠. 오늘은 아이들 모두를 참여시키는 동기유발 방법에 대해 소개할 건데요. 이 방법들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는 아이들의 경험과 관련된 OX 질문으로 시작하셔서 주관식 질문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은 기행문에 대해 배울 겁니다. 라고 시작하기보다는, 얘들아, 혹시 얼마 전에 가족끼리 여행 다녀와 본 친구 손 들어볼까요? 와, 맞네요. 혹시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 와, 시온이가 발표해볼까요?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 오늘은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해 배울 겁니다. 라고 시작하기보다 얘들아, 혹시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할 줄 아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오, 몇 명 있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와, 민섭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수업을 시작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 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는 학생의 고민을 건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 수업을 할 때 얘들아, 밥은 골고루 먹어야지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이들의 고민이자 관심사인 키를 건드릴 겁니다. 얘들아, 현재 자신의 키에 만족하는 사람 손들어 볼까? 나중에 너희들은 키가 얼마까지 크면 좋겠니? 민섭이 180.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릴 적에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 많았단다. 선생님 5학년 때 키가 135cm여서 맨날 교실에서 줄 서면 앞쪽에 섰단다. 그래서 선생님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엄마, 키가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어요? 그때 엄마가 땡땡아, 이거 아무한테도 안 말해준 건데 한번 밥을 골고루 먹어봐. 그러면 6학년 때부터 그동안 먹어왔던 것이 키로 변할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그때는 좀 순수했나 봐. 그냥 무작정 골고루 먹었어. 그런데 6학년 때부터 갑자기 1년에 키가 15cm씩 크는 거야. 와, 엄마 말이 맞구나. 골고루 먹었던 게 진짜 효과가 있었네. 자,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려줄 거야. 키가 고민인 친구들은 꼭 주의 깊게 들으면 좋겠죠? 이렇게 수업 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고민을 건드리시면 학생이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수업 서두에 말해주면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어야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사람 심리상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얘들아, 이 단어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5단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야.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4단원의 약분과 통분, 5단원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이어지거든. 이 단원을 놓치면 4단원, 5단원 내용을 전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 집중하면 2단원, 4단원, 5단원 세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얘들아, 이번 단원은 선생님이 수능 시험과 임용고시까지 합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자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단원이야. 정말 중요한 단원이지. 오늘 내용을 잘 배우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미사여구를 붙이면 좋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기말고사의 70% 이상이 나옵니다. 라고 말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겠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수업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수업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오늘은 수업 오프닝 시
학생들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팁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4가지의 미사 욕구를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의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한다. 선생님, 잠깐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이건 선생님 비밀인데,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준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거든. 이러한 4가지 미사욕구는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해 주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교사의 말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대신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때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자. 선생님, 마찬가지로 학생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안전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또 수업 시작됐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대로, 얘들아, 이거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너희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해 볼래? 형제 2명이 같이 집에 있었어. 근데 동생이 손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형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동생, 뭐하니?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동생, 대답 안 해?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동생이 쓰러져 있었어.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네? 얘들아, 실제 이런 상황이 얼마 전에 발생했거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형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동생은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형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니? 그래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생님, 저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셨나요? 저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장면을 상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주거나 스토리를 활용하셔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교사가 꾸며낸 이야기도 괜찮겠죠. 사실 방금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셋째, 배울 내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Where are you from?에 대해 배운다면 얘들아, 너희들 중 나중에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까? 그래, 다들 한 번쯤은 갈 만한 상황이 생기겠지?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을 때 처음 숙소에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야. 갑자기 나보고 가까이 오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 근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희들 처음 친구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부터 하니? 뭐 넌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거 얘기하지? 자, 오늘 배운 내용 그겁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제 너희들도 여행 가가지고 외국인 친구를 실제로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한번 열심히 배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울 내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활용도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 얘기해 줄 때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수업의 집중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 첫째, 때때로 미사 욕구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하자. 4가지 멘트가 있었죠. 둘째,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자. 실제 있었던 이야기나 스토리를 활용하면 좋다. 교사가 꾸며낸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다. 셋째, 배울 내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얘기해준다. 배울 내용이 쓸모가 있다고 느끼면 학생은 집중하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하실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그렇죠.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쪽을 펴시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 같은지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세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오프닝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항상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 대영아, 물이 몇 도씨에 끓는지 아니? 100도씨에 끓거든? 나는 지금 100도씨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비록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언젠가는 100도씨에 도달할 거야. 여러분, 물은 99도까지 거의 끓지가 않죠? 하지만 100도에 가까워지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로는 수학 공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끓는 것처럼 수학이 쉬워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한 뒤 말을 하면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사실 서울대 의대 친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데요.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제가 말하는 내용 또한 학생에게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요. 요약하자면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잠깐 침묵하시거나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수업을 시작하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오프닝이 될 겁니다.